안녕하세요. 다산에도 강사 오은서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11단원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이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에 따르면 우리가 시간 t에 대한 복잡한 함수 ft를 간단한 s로 변환하는 것을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합니다. 즉 간단하게 말하면 시간 함수 ft를 우리가 s에 대한 함수 fs로 변환하는 것을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해요. 그럼 반대로 s에 대한 함수를 t에 대한 함수로 바꾸는 것은 우리가 라플라스의 역변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배우도록 하고 우선 우리가 지금 이 라플라스 변환의 이 정의에 대해서 배웠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시험에는 정의식도 나옵니다. 따라서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식을 한번 같이 작성해 볼 텐데 우선 시간함수 ft를 라플라스 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기호를 작성합니다. 즉 시간함수 ft를 라플라스 변환하시오라는 의미가 되겠고 이러한 우리가 이 친구의 정의식에 따르면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시간함수 ft 곱하기 2에 마이너스 st 곱해지고 이것을 t에 대해서 적분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여러분 이 정의식이 지금 문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가 인테그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적분을 말해요. 따라서 우리가 이 적분을 0부터 무한대까지 할 건데 이 시간함수 ft에 2에 마이너스 st를 곱한 친구를 적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이너스가 붙는지 안 붙는지도 잘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는 ft가 오고 그리고 양의 범위에서 우리가 적분을 한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기본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을 다룰 텐데요. 첫 번째 다룰 함수는 정말 중요하고 기본이 되고 자주 나오는 친구입니다. 어떤 거냐면 ut라는 함수예요. ut. 우리가 이 친구를 단위 계산 함수라고도 하고요. 또는 인디셜 함수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용어를 익혀주세요. 우리가 항상 이제 앞으로 이 단위라는 글자를 만나게 되면요. 이 단위는 크기가 1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크기가 1인 계단함수를 말하는구나. 이 ut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한번 보시면 아 진짜 왜 계단이라고 하는지 아실 겁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ut 함수는 이렇게 시간 t에 대해서 이런 ft 값을 작성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가 0이라고 했을 때 즉 여기가 원점이죠. 원점일 때 0일 때 0보다 작은 구간, 즉 t가 0보다 작은 구간에는 이 ut가 0입니다. 그런데 t가 0보다 큰 구간부터는 우리가 크기가 1인 이러한 칭으로 표현이 되고 그래프로 보시면 이렇게 파란 색깔 개형을 ut 함수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친구가 ut이다. 여기는 크기가 1이 되는 거죠. 단위 계산 함수니까. 물론 우리가 이 ut 함수에 3배, 5배, 6배를 하게 되면 이 크기 값이 3, 5, 6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ut의 범위를 한번 살펴보면 ut는 지금 값만 보더라도 0과 1로 2개밖에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1이 나오는 범위는 우리가 t가 0보다 큰 시점이죠. 우리가 0일 때를 포함한다고 하면 t가 0 이상일 때는 우리가 항상 1이 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0일 때는 t가 1이 아니라 0이죠. 0보다 같거나 클 때는 1이다.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는 항상 0이 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ut 함수가 나중에 유용한 게 이렇게 해석해주시면 좋아요. 우리가 앞에서 자주 만났던 사인 함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파형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한 주기만 그릴 것이 아니라 원래 사인 함수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형이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러한 사인 함수에 사인 오메가 t라고 할게요. 사인 함수에 ut를 한번 곱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ut라는 함수를 이렇게 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 부분 우리가 0을 어떠한 수에 곱해도 0을 곱하면 다 0이 되죠. 따라서 이 부분은요. 사인도 다 0을 곱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0이 됩니다. 즉 제가 이렇게 곱한 함수를 빨간색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0보다 작은 구간이 다 0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크기가 1인 계단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1을 곱하면 그대로 자기 모습이 그대로 나오죠. 따라서 우리가 빨간 색깔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즉 우리가 ut를 곱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냐?
우리가 원래 사인이 모든 범위에서 존재를 했는데 ut를 곱하니까 우리가 ut가 0 이상일 때만 1인 친구잖아요. 따라서 0 이상일 때만 우리가 그래프 개형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전에 친구들은 다 0으로 만들어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드디어 라플라스 변환 식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데 원래는요 여러분 이 정의식에 이 ft에 다 일일이 대입해서 식을 적분해서 전개하는 게 맞아요. 그게 정석이 맞는데 우리가 이 라플라스 변환 단원에서는요 이 적분을 몰라도 이 라플라스 변환을 잘 끝내실 수 있습니다. 즉 적분을 몰라도 충분히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단원인데 우리가 매번 굳이 이 ft 함수를 여기에 대입해서 어렵게 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론식만 잘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ut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ut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우리가 s분의 1이 됩니다. 이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대입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원래 이 정의식에 이 ft 자리에 ut만 대입하고 이 상태에서 2의 마이너스 st를 곱해서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이런 결과 s분의 1이 나왔다는 것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것만 알아도 충분히 이 단원에서 잘 우리가 점수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가 시험에서 적분을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 수학적인 부분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회로 시간이지 수학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점 꼭 참고해 주시고 이 결과식만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델타 t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위 임펄스 함수. 또는 우리가 단위 충격 함수라고 합니다. 이 델타 t를 우선 그림을 그린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델타 t 함수는 이가 시간 t에 대해서 ft를 그려보면 이러한 파형이 됩니다. 이 가로를 우리가 엡실론, 그리고 여기 높이를 엡실론 분의 1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위 임펄스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갑자기 큰 충격을 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다소 제가 짧고 굵게 그렸는데 실제로는 이 구간이 굉장히 짧고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친구를 말합니다. 즉 짧은 시간에 쾅 이렇게 충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위 임펄스 함수, 단위 충격 함수라고 하고 델타 t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단위가 대체 왜 붙었을까? 단위는 크기가 1일 때를 말했는데 어디가 1일까 봤더니 이 면적을 1입니다. 즉 엡실론 곱하기 엡실론 분의 1은 우리가 1이죠. 우리가 이 면적이 1이다 라고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역시 이 델타 t도 라플라스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이 결과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라플라스 변환 지금 단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라플라스 변환한 이 결과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친구도 라플라스 변환한 결과를 작성해 보면 라플라스 델타 t 즉 델타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그러면 이 값은 1이 됩니다. 쉽죠? 이것도 결과식만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다 그려볼게요. 단위 경사 함수라고 적혀 있는데 그 앞에 t 아니면 tut라고 나와 있는 이러한 친구를 우리가 단위 경사 함수라고 한다. 사실 지금부터는 이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ut라든가 델타 t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글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긴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이 수식에 집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t랑 tut가 무엇을 의미하냐? 이 친구도 지금 단위가 붙는데요. 무언가 1이 있긴 해요. 근데 무엇이 1이냐? 기울기가 1입니다. 기울기. 그래서 이 tut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왜 근데 이 t와 tut를 동시에 말하고 있을까? 이것도 한번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그래프에서 원래 기울기가 1인 이러한 t에 대한 함수는요. 모든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져요, 여러분. 이게 t예요. 그런데 tut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ut 함수를 곱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크기가 1인 ut 함수를 곱하게 되면 이 0보다 작은 구간은 이 0과 곱해지기 때문에 다 사라집니다. 즉
이 TUT를 그래프상에서 표현하면 여기는 0과 곱해지기 때문에 다 0이고 여기서부터 그대로 본연의 모습대로 기울기가 1인 이러한 단위 경사함수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빨간 색깔이 TUT인 것은 알겠어요. 근데 왜 T랑 지금 같이 취급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 T는 모든 범위들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친구이고 TUT는 양의 부분에서 이렇게 똑같이 그려지는 친구인데 왜 같이 취급을 하냐면 우리가 이 라플라스 변화의 정의식을 보시면 0부터 시작하죠. 즉 어차피 양수에서부터 우리가 적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0보다 작은 구간이 있어도 우리가 같게 취급을 해서 결국에 라플라스 변화는 결과가 같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T든 TUT든 우리가 라플라스 변화는 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래프를 다시 그려볼게요. 우선 이 TUT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의 그래프 개형이 다르긴 하니까 이 TUT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양의 구간에서 기울기가 1인 이러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이때 기울기 1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 가로축이죠. 그리고 세로축이 있을 때 가로축이 1만큼 증가했을 때 세로축으로 1만큼 증가했다면 우리가 기울기가 1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울기가 1인 TUT 함수가 있을 때 역시 라플라스 우리가 TUT는 S제곱분의 1이 된다는 중요한 정말 자주 쓰이는 식입니다. 자, 이렇게 주황 색깔로 강조를 드릴 때는 정말 중요한 식이죠. 다 자주 나오는 친구예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비슷한 친구입니다. 우리가 시간함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t의 n제곱꼴을 라플라스 변화했을 때 어떻게 되냐? 이 친구는 뭐 그래프 개형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주 나오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도 우리가 시험 자체에서 우리가 시간의 함수 t, ft를 그래프만 보고 뽑아내야 될 때가 있어서 제 그래프를 그린 거지 지금부터 우리가 그래프가 중요하진 않아요. 이러한 시간함수 t의 n제곱 이 친구는 라플라스 변화는 어떻게 되냐? 역시 라플라스 t의 n제곱을 했을 때 이 친구는 s의 n 플러스 1 분의 n 팩토리얼로 정의가 됩니다. 이 n 팩토리얼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를 들어 5 팩토리얼 하면 5에서 1까지 다 곱해주는 거예요. 5, 4, 3, 2 이를 간단하게 5 팩토리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3 팩토리얼 해보게 되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의미하고 뭐 2 팩토리얼은 2 곱하기 1을 의미하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반식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t의 n제곱꼴이면 이 t도 우리가 이 친구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t에 한번 1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t의 n제곱꼴을 이 n에 1을 대입하게 된다면 t의 1승이 되는 거죠. 즉, 이 t의 함수로 표현을 했을 때 정말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우리가 s에 n 플러스 1분의 n 팩토리얼이니까 1 플러스 1 분의 1 팩토리얼인 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1 팩토리얼은 그냥 1입니다, 여러분. 1. 그럼 여기는 s의 제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t의 1승, 즉 t를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하는 것을 여기에서 적용을 시켜봤더니 이렇게 s제곱분의 1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또 자주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t의 제곱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t의 제곱을 라플라스 변환을 해보면 이것에 따라서 좀 이쁘게 작성할게요. 라플라스 변환을 하자. 그러면 이 친구는 s에 2니까 2 플러스 1 분의 2 팩토리얼이 되고요. 정리하게 되면 s의 세제곱분의 2 팩토리얼은 2 곱하기 1이죠. 그래서 우리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꼴도 자주 보이는 꼴이어서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 여기까지가 t의 n제곱, 시간 함수에 대한 친구를 해봤고 다섯 번째는 지수 감쇄 함수라고 해서 이러한 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에 플러스 at라거나 아니면 이에 마이너스 at 꼴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친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에 플러스 at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이 친구는요 s 마이너스 a분의 1로 라플라스 변환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가 플러스 a일 때 여기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에 마이너스 at 제곱을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때는 마이너스 a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됩니다. 즉 이렇게 부호가 반대로 된다는 것을 한 세트로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중요한 부분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 지수 감세 함수를 했고 이어서 지금 공간이 없어서 다 정리하고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는 삼각함수에 대한 공식입니다. 이 삼각함수에 대한 공식 정말 중요하고 자주 나오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거 잘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암기 팁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어떠한 함수를 할 거냐? 사인 오메가 t와 코사인 오메가 t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 공식이 있습니다. 우선 사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s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이 분자가 좀 차이가 있는데 사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오메가가 옵니다. 그리고 코사인 친구는요. 우리가 s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이 친구는 s가 올라가요. 좀 차이가 있죠. 분모는 똑같은데 이 분자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암기해 주시면 되냐면 사인 같은 경우 이 앞자 s 따고 물론 오메가지만 제가 w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W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네, 소프트웨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인 오메가 t는 이렇게 오메가가 올라가더라. 그럼 코사인은 무엇이냐? 이 C와 이 S를 따서 우리가 코스모스라고 외우겠습니다. 코스모스. 한번 여러분들 기억에 오래 남으시라고 제가 한번 꽃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꼭 맞추셔야 됩니다. 구별 잘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코스모스로 암기를 해보도록 하고 이어서 이번에 쌍곡선 함수에 대해서 볼 텐데 이 친구는 자주 나오는 친구는 아니어서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쌍곡 사인 함수, 즉 우리가 하이퍼블릭 사인을 이렇게 작성합니다. 이 사인에서 이 h를 붙여주세요. 하이퍼블릭 사인이라 해서 이렇게 붙여주시고 역시 오메가 t에 대한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선 이 친구와 비교를 했을 때 이 부호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즉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꿔주시면 돼요. 따라서 s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분의 여기에 오메가가 올라간다. 그리고 역시 하이퍼블릭 코사인 쌍곡 코사인 함수 역시 이러한 형태가 있을 때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s제곱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분의 s꼴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강조를 해보자면 이 삼각함수는 정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여기에 주황 색깔 박스를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확인 1번 보겠습니다.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식을 쓰시오.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이 뭐라고 했죠? 시간의 함수 ft를 s에 대한 함수로 바꾸는 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식이라고 하면 라플라스 시키는 거죠. 시간 함수 ft를 라플라스 변환하시오. 이 결과는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ft를 2에 마이너스 st를 곱해 주신 다음에 이를 적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결과 이 f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fs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뭐 마무리로 이렇게 라지 fs까지 작성해 주시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필기 시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술하는 것은 없겠지만 우리가 시험에 정의식을 찾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2번 보시면 다음 표의 빈칸에 알맞은 값을 작성하시오. 우리가 여기는 시간의 함수 ft를 쭉 나열해놨고 여기는 라플라스 한 것을 나라고 있네요. s에 대한 함수니까 fs. 따라서 라플라스 변환해보면 델타 t는 우리가 1이라고 했죠. 그리고 ut 또는 1은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s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1과 ut가 같이 적혀져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ut가 물론 0보다 큰 지점에서는 1인 함수는 맞지만 왜 저 친구를 같게 보고 있냐?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 자체를 우리가 양수에서 지금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여러분? ut 함수는 여기가 0일 때 0보다 작을 때는 0이고 우리가 0보다 큰 구간에서는 이 시간 t에 대해서 크기가 1인 친구가 ut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수 그냥 1인 친구는 사실상 계속 1인 거죠. 이럼에도 노란 색깔로 그려짐에도 어차피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우리가 적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상관없이 어차피 양수에서 우리가 적분을 계산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s분의 1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우리가 t 같은 경우는 s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t의 n은 우리가 s에 n 플러스 1분의 n 팩토리얼로 정리할 수 있겠고 사인 오메가 t는 정리해보면 s제곱 제가 소프트웨어라고 했죠.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코사인 오메가 t 같은 경우는 s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코스모스, 따라서 여기가 s가 들어갑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2의 마이너스 at 제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수함수 함수 같은 경우는 이 부호가 반대가 되어야 돼요. 마이너스 a면 플러스 a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s 플러스 a분의 1로 이렇게 라플라스 변환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쭉 작성을 해보시고 복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라플라스 변환을 재정리해서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내용은 시간추이 정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우선 시간의 함수 ft가 양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ft가 ut라면 원래는 이렇게 ut 함수가 있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a만큼 양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했다. 그러면 이 친구를 어떻게 그릴 수 있죠? a만큼 오른쪽으로, 즉 양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0에서 이렇게 1이 됐다면 우리가 a만큼 이동했을 때는 이 a가 됐을 때야 우리가 이 크기가 1인 이러한 계단함수로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 크기를 보시게 되면 이때가 1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즉 이러한 ut 함수를 우리가 양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a만큼 평행 이동을 했을 때는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을 말하고, 이때 우리가 이 시간의 함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선 이것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a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는 t 대신에 t-a를 대입해 주시면 돼요. a만큼 평행 이동할 때는 t 대신에 t-a를 대입하자. 즉 이때 이 파란 색깔 그래프는요, u t-a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원래는 ut 함수인데 a만큼 양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했다면 이 그래프를 우리가 ut-a라고 한다. 근데 이 시간추이 정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ut-a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되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즉 시간추이 정리는 이러한 일반화를 한다면 f t-a 꼴을 라플라스 변환을 했을 때 이 특징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우선 먼저 공식을 작성해 드리면요. 우선 이 ft를요. 지금 a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 ft를 먼저 라플라스 변환합니다. 즉 우리가 이것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fs가 된다는 것은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 a만큼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떠한 것을 곱하게 되냐면 2에 마이너스 a s승을 곱하게 됩니다. 즉 이것이 시간추이 정리가 되는데요. 이것만 보면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ut 함수로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이 ut 함수, 원래 ut 함수를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s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가 ut-a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이 ut-a라고 해도 원래 기존 이 식에서 라플라스 변환을 해주세요. 즉 s분의 1을 작성해 주시고 이 ut에 비해서 지금 a만큼 평행 이동한 친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무엇을 곱한다? 2에 마이너스 a s승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쉬우시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적용을 한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a만큼 딜레이가 있었을 때는 2에 마이너스 as 제곱이 붙는다는 거, 이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교재처럼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함수를 그려보게 될 텐데요. 이 친구는 이제 앞으로 자주 만나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그리기 쉽게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시간 t에 대해서 이런 ft에 대한 함수를 그려볼 텐데 여기를 제가 a, 그리고 여기를 b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지금 교재를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맞죠? 그러면 이게 종종 만나게 되는 이제 그래프인데 이러한 그래프를 우리가 어떻게 시간의 함수 ft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선 첫 번째 스텝이에요. 우선 이 친구를 ft 함수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하지? 봤더니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제가 색깔을 여러 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초록 색깔을 사용해서 이러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거 뭐죠, 여러분? 제가 초록 색깔을 그린 거 방금 했던 거예요. 이 친구죠. 우리가 ut 함수를 a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 이 초록 색깔 함수가 됩니다. 맞나요? 우리가 이 친구를 u t-a라고 한다면 제가 한 번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파란 색깔로 해볼게요. 파란 색깔로 역시 b부터
우리가 크기가 1을 가지는 이러한 함수가 있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UT 함수는 맞는데 얼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우리가 원래 이거였는데 B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이 파란 색깔 그래프는요. U, T, B가 되는 거 맞나요? 맞죠?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원래 있었던 이 네모꼴을 어떻게 표현하냐? 간단합니다. 이렇게 구한 친구에서 빼면 돼요. 초록 색깔에서 파란 색깔을 빼면 됩니다. 이게 왜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이 A보다 작은 구간에서 주목을 해주세요. 이 구간에서 보시면 둘 다 0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록 색깔에서 파란 색깔을 빼면 우리가 0 빼기 0이기 때문에 어차피 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래에 뺀 결과를 이렇게 빨간 색깔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A와 B 구간 사이에서는요. 초록 색깔에서 파란 색깔을 빼면 파란 색깔이 어차피 0이기 때문에 초록 색깔이 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맞나요? 우리가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B보다 큰 구간을 봤더니 둘 다 아예 같죠. 그러면 초록 색깔에서 파란 색깔을 빼게 되면 아예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래프가 되고 이 친구들을 이어주시면요. 이렇게 네모가 생겼습니다. 즉 우리가 U, T-A에서 U, T-B를 뺐더니 이게 뭐예요? 빨간 색깔 그래프가 나온 거예요. 이게 FT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시간의 함수 FT를 구해봤는데 여러분들 이 네모는요 이제 앞으로 자주 나오는 친구입니다. 따라서 이거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의 꿀팁으로는 저처럼 이렇게 다 구간을 나눠서 이 단위 계산 함수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이 변화하는 기점으로 여기서 A에서 변화하고 B에서 변화하고 있죠. 이 네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네모가 A에서 값이 변했고 B에서 값이 변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를 기준으로 플러스 1이 됐죠, 여러분. 따라서 이 T-A라는 것은 결국에 A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A일 때 우리가 플러스 1이다. 그래서 여기 앞에 지금 플러스 1이라서 부호가 생략됐지만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쭉 왔다가 이 부분에서 바뀌었죠. 이때 마이너스 1만큼 됐어요. 언제요? B일 때. 그러면 T-B일 때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점 이렇게 빠르게 푸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 선택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겨우 이러한 그래프를 FT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A만큼 딜레이 되고 B만큼 딜레이 된 이러한 친구들을 시간축이 정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라플라스 변환을 할 건지 그것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요. FS라고 작성할 수 있겠죠. 자, 이때 UT-A라고 해도 우선 UT 함수를 라플라스라고 했어요. 그러면 S분의 1을 먼저 작성해 주시고요. 이때 A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여기에 2에 마이너스 AS 승을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대로 내려오고요. 역시 UT-B는 우리가 이게 무엇이든 간에 결국에 UT에서 시작된 친구잖아요. 원래 FT에서 라플라스 변환을 한 FS 값을 작성합니다. 즉 UT의 라플라스 변환 값을 작성해 주시면 S분의 1이 되고요. B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2에 마이너스 BS 제곱이 붙는 겁니다. 쉽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공통인 부분을 묶게 되면 FS는 S분의 1로 묶었을 때 2의 마이너스 AS승 그리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BS꼴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시간추이 정리가 끝나겠습니다. 다음은 복소추이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친구 보시면요. 우리가 이 공식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것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FT에 2의 플러스 AT 또는 FT에 2의 마이너스 AT가 곱해진 이러한 함수에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더라. 어떻게 되냐면 우선 FT를 라플라스 변환을 해주시고요. 이때 이 S 자리에 무엇을 대입하냐면 이 플러스 AT라면 S-A를 대입하고 그리고 여기가 2의 마이너스 AT라면 이 마이너스 A일 때는 S 플러스 A를 이 S에 대입하는 겁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고 예제를 통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제 1번. 여기 보시면 이렇게 2에 마이너스 AT가 곱해진 꼴이죠. 이러한 지수함수가 곱해져 있을 때는 우선 이 친구를 보지 마세요. 지금 보지 말고 FT를 FS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T에 대한 함수를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S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건 공식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A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대입한다? S 자리에 S 플러스 A를 대입해 주시면 끝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공식을 너무
이 문자로 기억하시기보다는 이 느낌을 우리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수함수가 곱해져 있을 때는 이 친구를 제외하고 이 t만 라플라스 변환을 하고 나서 여기를 봐주세요. 그럼 마이너스 a죠? 그럼 s 플러스 a를 대입해주면 끝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대입해주시면 s 플러스 a의 제곱 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예제 2번 볼까요? 예제 2번도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이렇게 지수함수가 있네요. 아, 그러면 복소추의 정리를 이용하는 거구나. 그게 뭔데? 그게 뭐예요? 이 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암기했던 거 s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했죠? 따라서 여기 오메가가 올라가게 되고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수함수가 곱해져 있다면 이때는 s 자리에 어떤 것을 대입해야 된다? 여기가 마이너스 a라면 s 플러스 a를 대입하자. 그럼 대입을 하게 되면 s 자리에 대입을 했을 때 s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로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 3번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지수함수가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2 제외하고 코사인 오메가 t만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해줍니다. 그러면 s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우리가 코스모스라고 했죠? 우리가 코스모스 여기 s가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주시고 이때 s 자리에 이 친구의 부호를 반대로 대입해 주셔야 돼요. 여기가 지금 a죠? 즉 플러스 a이기 때문에 s 마이너스 a를 대입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이 여기도 s가 있고 여기도 s가 있어요. 둘 다 대입해 주셔야 돼요. 따라서 대입을 해보게 되면 s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여기는 s 마이너스 a를 대입해 주시면 끝이 나겠습니다. 우리가 복소 미분 정리는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패스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세 번째 실미분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미분에 관련된 정의가 되겠습니다. 즉 무엇이냐? 우리가 시간의 함수 ft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이렇게 작성할 수 있거든요. dt분의 dft라고 작성할 수 있는데 이 dt분의 d라는 것이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하시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분을 의미한다. 한번 미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친구를 라플라스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 결과 우선 ft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라지 fs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한 번 미분했을 때는 여기에 s가 하나 붙습니다. 쉽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면 이번에는 두 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즉 dt제곱분의 d제곱 ft를 해보게 되면 이게 위에 거는 한 번 미분한 거였다면 이 dt제곱분의 d제곱은 ft를 시간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 두 번 미분 한 것을 의미하고 이렇게 두 번 미분한 시간의 함수 ft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때는 s도 우리가 두 번 붙여줍니다. 즉 s제곱이 돼요. s가 두 개가 있어서 s제곱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fs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한 번 미분했을 때는 우리가 우선 라플라스 변환 해주신 다음에 s를 곱해주시고 두 번 미분했을 때는 fs에서 s제곱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챙겨가 주시면 돼요. 그 다음은요. 우리가 실적분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적분에 관련된 내용인데 어떠한 것이냐면 우리가 ft를 이렇게 적분했다 보도록 할게요. 시간의 함수 ft를 시간 t에 대해서 우리가 인테그랄, 즉 적분을 취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친구를요, 우리가 라플라스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즉 이렇게 적분이 있을 때 라플라스 결과를 묻는 것인데요. 이때는요, 우선 이 ft를 라플라스 변환한 결과를 작성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적분한 친구, 즉 인테그랄 dt는 s분의 1로 바뀐다는 거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끝납니다. 쉽죠? 실미분 정리해서 미분 한 번 하면 s가 붙고 미분 두 번 하면 s제곱이 되고 우리가 적분 같은 경우는 인테그랄 dt가 s분의 1로 바뀐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는 초기값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초기값 정리와 최종값 정리는 한 세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초기값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때 초기라는 것은 시간 t에 대해서 초기라는 겁니다. 즉 t가 0일 때가 초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ft를 우리가 초기값이라고 합니다.
즉 시간함수 ft에 대해서 리미트라는 것은 우리가 극한이에요. 즉 t를 0으로 가깝게 보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기값이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초기값을 구하라고 해놓고 우리가 무엇을 주냐면 fs를 줍니다. 즉 라플라스를 한 이 fs를 함수를 주고 초기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s에 대해서도 초기값 정리를 해줘야겠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리미트 이때는 반대입니다. t가 0으로 갈 때 s는 무한대예요. 엄청 커져요. 그리고 여기에 s를 곱한다. 즉 fs에 s를 곱하고 s를 무한대로 보내주면 이게 초기값 정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 헷갈립니다, 여러분. 초기값이라서 t가 0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s가 0으로 가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암기해 주시면 되냐면 우리가 초기에는 스무스하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는 스무스하다. 그래서 여기서 스 무한대죠. 무 여기 스 즉 s를 꼭 곱해야 된다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초기에는 스무스하다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번째 최종값 정리를 보게 되면요. 이때 최종은 우리가 시간 t에 대한 거예요. 즉 시간이 많이 흐른 것을 말하죠. 이 최종값 정리를 우리가 ft의 함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리미트 t가 많이 흐른 거니까 무한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ft를 최종값으로 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것도 역시 문제에서 fs를 줍니다. 따라서 최종값을 구하라고 해놓고 fs를 주더라. 이때는 t가 무한대로 갈 때 s는 반대로 0으로 가면 되고요. 역시 s 곱하기 fs로 표현해 주시면 이것이 최종값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암기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초기엔 스무스했는데 마지막 가면 SOS를 해야 돼요. SOS를 외쳐야 돼요. 마지막에 뭐죠? 최종값이죠. 즉 우리가 초기에는 스무스했는데 마지막에 이 최종에는 SOS를 치자. 여기 SOS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최종값 정리와 초기값 정리 구별해서 확실하게 암기 잘 해주시고요. 이 간단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반드시 챙겨가 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 잘 정리해 주시고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확인 1번 보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이러한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시간의 함수 ft를 구해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우리가 지금 유도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네모 함수가 주어졌을 때 구하는 방법을 2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우선 복습을 해보면 우선 이 소문제를 무시하고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변화가 있는 쪽, 이 3에서 지금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3을 기준으로 이러한 UT 함수를 그려봅니다. 그럼 이 파란 색깔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5UT라는 함수를 3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예요. 즉 크기가 5인 UT 함수를 우리가 3만큼 양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이 파란 색깔은 5 그리고 U 3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t 대신에 t-3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노란 색깔로 할게요. 이번에는 6에서 또 변화가 있었죠. 따라서 이렇게 6을 기준으로 이러한 UT 함수를 한번 표현을 다시 해보면 이 친구도 크기는 5입니다. 그런데 평행 이동을 양의 방향으로 6만큼 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5 U t-6이라고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빼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즉 우리가 파란 색깔에서 노란 색깔을 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때 ft를 작성해보면 이 구간에서 3까지 보시면 파란 색깔에서 노란 색깔 빼면 어차피 0이에요. 맞나요? 그리고 우리가 파란 색깔에서 노란 색깔을 이 3과 6 사이에서 빼게 되면 어차피 노란색은 0이기 때문에 이만큼 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보다 큰 부분은 둘 다 크기가 같죠? 따라서 빼게 되면 0이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어보면 이러한 네모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FT를 구하려면 이 파란 색깔에서 노란 색깔을 빼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작성해보면 5 UT-3 5 U T-6이라고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도 풀 수가 있게 되고요. 한 가지 방법 더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에서 지금 이 3일 때는 5만큼 증가했고요. 6일 때는 5만큼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저것만 보고 이렇게 떠올리면 되는데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안 썼던 색깔을 써보면 우리가 3일 때 5만큼 올라갔어요. 여기가 플러스 5가 되는 거죠. 그리고 6일 때
5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5를 바로 붙여서 이렇게 FT식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들 다 연습해 보시고 편하신 방법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2번 보겠습니다. FT가 3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t일 때 이 FT를 라플라스 변환하시오.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지수함수가 곱해져 있는 꼴은 이 친구를 제외하고 이 3t를 라플라스 변환한 다음에 우리가 이 복소추이 정리죠. 여기에 마이너스 2니까 s 대신에 s 플러스 2를 대입해주면 끝나는 이 라플라스 변환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면 우선 3t를 라플라스 변환할 텐데요. 이 상수 3은요. 앞으로 빼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그럼 t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우리가 s제곱분의 1이 되죠. 이렇게 해주시고 이 식에서 s 대신에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s 플러스 2를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s 플러스 2. 이제 끝났어요. 3은 그대로 놔두시고 s 자리에 s 플러스 2를 대입하셔서 이렇게 표현해주시면 되고 뭐 이쁘게 표현한다면 s 플러스 2의 제곱 분의 3으로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 다음은 3번 볼게요. 2t가 다음과 같을 때 우리가 2t를 라플라스 변환하시오. 단 우리가 it를 라플라스 변환한 것을 is라고 한다. 그러면요. 이 친구 한번 차례대로 보면 3i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3 그대로 앞으로 오고 it는 is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도 플러스 4가 있죠. 상수는 앞으로 빼요. 4를 앞으로 빼고 우리가 dt분의 d 우리가 미분이죠. 미분 친구는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했을 때 s로 바뀝니다. 따라서 여기는 s. 그리고 it를 라플라스 할 때는 is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역시 우리가 이 뒷부분도 2분의 1을 먼저 상수니까 앞으로 빼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인테그랄 dt가 있죠. 인테그랄 dt 즉 적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s분의 1을 곱해줍니다. 그 상태에서 i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is가 돼요. 이거 식 한번 이쁘게 정리해보면 이 t를 라플라스 변환한 친구는 3 is 그 다음에 플러스 4s is 그 다음에 이 친구는 2s분의 1 곱하기 is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거 정리해보면 결국에 미분한 것은 s, 적분한 것은 s분의 1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is가 다음과 같을 때 it의 초기값은 우리가 초기값 정리에 의해서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우리가 초기는 시간에 대해서 초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t가 0으로 갈 때 ft는 이건 뭐 it네요. it는 우리가 리미트 s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기에 스무스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s를 무한대로 보내고 s를 한 번 더 곱해서 f 여기는 is죠. fs가 아니라 is로 이쁘게 통일시켜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초기에는 스무스하다 이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금 문제에서 is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s 곱하기 여기 지금 대입해보면 s제곱 더하기 2s 플러스 5분의 지금 2s 플러스 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 s가 지금 이렇게 곱해지는 분자가 곱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s제곱 더하기 2s 플러스 5분의 이거 한번 전개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 이게 2s 플러스 2가 되거든요. 그래서 s까지 곱하게 되면 2 s제곱 그리고 플러스 2s가 되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이 s자리에 무한대를 대입할 때는 우리가 가장 차수가 높은 것을 기준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분모 분자가 둘 다 차수가 가장 높은 게 2죠. 즉 2차로 지금 2차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높은 차수가 같을 때는 즉 둘 다 2차일 때는 이 앞에 개수로 정답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초기값은 2로 정리할 수 있고 지금 보시면요. 이 s에 무한대를 넣는 것과 s제곱에 무한대를 넣는 것은 우리가 크기 차이가 훨씬 차이 납니다. 즉 s제곱이 훨씬 더 빠르게 무한대가 되는 친구여서 우리가 여기서는 가장 큰 s제곱을 기준으로 비교를 할 거고 분자도 역시 가장 큰 이 s제곱을 기준으로 보는데 이 두 친구를 동시에 비교할 때는 우리가 서로 상쇄돼서 우리가 이 앞에 개수만 비교를 해주시면 된다. 즉 여기서는 1분의 2가 돼서 2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학적인 스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수가 가장 높은 것이 같을 때는 앞에 계수끼리 계산을 한다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분모의 차수가 높아요. 즉 S제곱 플러스 1분의 S꼴이 된다면 이렇게 차수가 완전히 높았을 때는 이때 S가 무한대로 가면 무조건 0으로 갑니다. 즉 이분이 훨씬 빠르게 우리가 커지기 때문에 결국에 어떤 꼴이냐면 무한대분의 1이기 때문에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둘 다 차수가 같으니까 해서 2가 정답이 되더라.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CS가 주어지고 CT의 최종값을 물었는데요. 최종값 정리를 작성해보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CT 이 값은 우리가 최종에 있는 SOS를 치자고 했어요. 그래서 리미트 S 5 같은 0을 작성해 주시고 여기에 S를 더 곱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CS죠.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리미트 S가 0으로 갈 때 CS 먼저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5가 CS가 되고 여기 아직 S를 안 곱했어요. S를 이렇게 곱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 S 약분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를 0으로 보낸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0을 대입해 주시면 돼요. 즉 S제곱에 0을 대입하면 사라지고 남는 것은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분의 5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역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역라플라스 변환이란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역으로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시간의 함수 ft를 우리가 s에 대한 함수로 바꾸는 것을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했다면 역라플라스 변환은 fs에서 t로 다시 가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러한 친구를 역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하고 우리가 문자로 표기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L자를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역라플라스 변환은 이 L자의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역라플라스 변환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1번부터 3번까지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1번 한번 보시면 라플라스 변환 공식을 이용한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UT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S분의 1 꼴이 주어졌어요. 그럼 이걸 주어지고 FT를 구하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이 공식을 떠올려서 S분의 1이 나왔으니까 UT가 시간의 함수겠구나 이렇게 역으로 찾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라플라스 변환 공식을 이용하자. 두 번째는 분모가 인수분해가 가능한 경우 헤비사이드의 부분 분수 전개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분모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의미는 인수분해 즉 어떠한 곱의 꼴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떠한 값이 있다고 했을 때 분모가 이렇게 곱의 형태로 나타냈을 때 이 친구를 우리가 부분 분수 전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개념 확인해서 예시를 들 텐데 이러한 꼴이 있을 때 어떠한 꼴이 되는 거냐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S 플러스 A 곱하기 S 플러스 B 분의 어떤 상수 K 꼴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친구는요 부분 분수로 전개를 하게 되면 S 플러스 A분의 어떠한 값 그리고 S 플러스 B분의 어떠한 값으로 이렇게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분모가 곱의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는 이렇게 다 쪼갤 수 있더라. 이것이 2번이 되겠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예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완전 제곱식으로 우리가 삼각함수로 표현하자. 이 완전 제곱식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겁니다, 여러분. A 플러스 B의 제곱꼴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건데 여기에서 예시를 들어보자면 예를 들면 S 플러스 2의 제곱 형태로 일부러 만들어주는 거죠. 이 친구를 한번 전개해보면 이건 사실 S 플러스 2를 2번 곱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이렇게 분배를 하고 이렇게 분배를 하면 이 결과가 뭐가 나오냐? S제곱 이렇게 해서 S제곱이죠. 이렇게 하면 2S 그리고 이렇게 하면 2S니까 다 더해서 4S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수끼리 하면 4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문제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주어질지 모르는데 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4 플러스 어떠한 상수값이 주어졌을 때 일부러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줌으로써 우리가 삼각함수를 이용하자. 왜 삼각함수를 이용하냐? 우리가 삼각함수의 라플라스 공식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즉 사인 오메가 t를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우리가 오메가가 되고요. 오메가가 너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코사인 오메가 t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지우게 되면 코사인 오메가 t는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그리고 여기 코스모스라고 해서 S가 온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완전 제곱식을 일부러 만들어주는 이유는 이러한 꼴을 어디서 찾겠다? 여기서 찾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복소추이 정리에 의해서 S자리에 어떠한 값이 대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S 플러스 2의 꼴로 일부러 만들어주고 나서 삼각함수로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역 라플라스 변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지금 모호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바로 이어서 개념 확인 문제를 이렇게 4가지 풀어볼 거예요. 이거 다 풀어보면서 위에 적혀있는 방법들을 다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요. 이 1번은 제가 먼저 힌트를 드리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 1번을 이용한 겁니다. 즉 라플라스 변환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면 fs가 s 플러스 a분의 s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쪼갤 수 있습니다. 일부러 조작을 하는 거예요. s 플러스 a분의 s 플러스 a를 마음대로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1을 만들고 싶거든요. 1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제가 마음대로 a를 더했으니까 a를 다시 빼겠습니다. 그러면 이 좌변의 식과 똑같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어차피 a-a니까 이렇게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나 분수로 쪼개보겠습니다. 즉 s 플러스 a분의 s 플러스 a 그리고 마이너스 s 플러스 a분의 a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이 말은 이 부분이 1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1 마이너스 s 플러스 a분의 a가 되는데요. 제가 이 친구 조금 변형해 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a 곱하기 s 플러스 a분의 1로 바꾸게 되면 이제 이 친구를 0 라플라스 하는 것은 조금 보이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공식 떠올리겠습니다. 여기다 작성해보면 델타 t는 라플라스 변환할 때 1이고 우리가 2에 마이너스 at 승꼴을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s 플러스 a분의 1이 됩니다. 즉 이러한 라플라스 공식을 떠올려서 비슷한 꼴이네? 그럼 반대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즉 우리가 1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 친구는 원래는 라플라스 0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델타 t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델타 t가 되고 이 상수는 그대로 앞으로 빼주시고요. 이 s 플러스 a분의 1은 우리가 역으로 봤더니 2의 마이너스 at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이것이 우리가 0 라플라스 변환을 한 시간함수 ft를 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2번 풀어볼까요? 2번도 우리가 이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 친구를 한번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s제곱분의 1 형태에서 마치 s에 s 플러스 a가 대입된 것처럼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이 s제곱분의 1 자체가 나오게 하는 시간의 함수 t가 뭐였죠, 여러분? 시간의 함수가 제가 방금 말해버렸는데 시간의 함수 ft가 t일 때 우리가 이 친구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fs가 s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한 거였으면 우리가 이 0 라플라스를 한 결과가 t가 될 텐데 지금 이 s자리에 s 플러스 a가 대입된 꼴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복소추이 정리를 떠올려야 돼요. 이 x에 s 플러스 a를 대입했다는 것은 어떠한 지수함수 꼴이 곱해져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원래 t 곱하기 2에 마이너스 at라는 이러한 친구를 라플라스 변환하려면 제가 이 친구는 복소추이 정리에 의해서 무시하라고 했어요. 즉 이 친구를 빼고 이 t에 대해서 라플라스 변환을 해주신 다음에 그러면 s제곱분의 1이 되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s 자리에 이것과 부호가 반대인 친구를 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s 마이너스 a가 아니라 플러스 a를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그대로 대입해봤더니 s 플러스 a의 제곱분의 1로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이 친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제가 이 공식들을 떠올려 가면서 해봤더니 우리가 이 t, 2의 마이너스 at를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했을 때 이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반대로 지금 문제에서 이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친구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친구를 0 라플라스 변환하면 그 정답은 이 친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것이 우리가 라플라스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역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어떠한 방법의 예시냐면 일단 저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를 우리가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인수분해도 자주 하시다 보면 조금 잘 빠르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3번 풀어보면 한번 쪼개볼게요. 이 친구를 어떻게 인수분해할 수 있냐?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에서 인수분해는 이러한 것을 말합니다. 이 친구를 S 플러스 어떠한 값 곱하기 S 플러스 어떠한 값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말해요. 즉 서로 곱셈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괄호 안에는 곱셈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는 제가 즉 S제곱을 이렇게 쪼개볼게요. S와 S로. 그리고 여기서는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2가 나와야 되고 이 친구를 곱했을 때 2가 나와야 된다. 그럼 여기 1이라고 작성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곱한 것 더하기 이렇게 곱한 것이 이 가운데 값이 나오면 그것이 인수분해할 조건이 다 된 겁니다. 즉 이렇게 곱해서 2가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 2S죠.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S인데 이 친구를 더해서 3S가 잘 나왔다면 이 상태로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여기서부터는 이 방향으로 전개를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는 S 플러스 1이죠. 그럼 여기에 네모에 1을 대입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S 플러스 2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말씀드리면 이 대각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 S와 이 2가 곱해진 거죠. 그리고 이 대각선이 의미하는 바를 말씀드리면 역시 이 S와 이 1이 곱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2S 플러스 S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크게 작성해보면 대각선끼리 곱한 것은 2S 플러스 S라고 했고 이게 3S가 나왔고 이 친구가 이거랑 같으면 인수분해할 조건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여기서 한번 보시면요. 2S가 의미하는 것은 이 친구예요. 이 친구. 그리고 S는 이 친구죠. 따라서 이게 무엇이냐. 지금 보시면 다르게 분별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S제곱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2S, 이렇게 하면 S, 이렇게 하면 상수만 나옵니다. 즉 애초에 이 S 앞에 곱해진 이 개수를 구하려면 S만 한 번 곱해야 되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해요. 즉 이러한 곱셈 형태에서 우리가 분배를 했을 때 S만 나오는 조건을 이렇게 그림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했을 때만 2S가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만 S 하나만 곱해진 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한 것이다. 이것을 나열할 때는 이렇게 쭉 일자로 초록색깔처럼 나열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인수분해가 되겠고 이 부분 이제 지울게요. 이 상태에서 쭉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 플러스 1 곱하기 s 플러스 2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 친구를 2s 플러스 3이라고 나타낸다. 그럼 이제 이 친구를 이제 쪼갤 거예요. 부분문서 쪼갤 건데 어떻게 쪼갤 수 있냐면 s 플러스 1 분의 몰라요. 모르니까 a라고 둘게요. 그 다음에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b라고 두고 이제 헤비사이드 부분문서 전개를 진행을 합니다. 그럼 그게 무엇이냐? 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a를 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돼요. a는 우선 이 기존 식에서요. s 플러스 1을 제외하고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s 플러스 1을 제외하고 이 해당 식을 그대로 작성합니다. 즉 여기에 s 플러스 2 분의 2 s 플러스 3을 가져와 주시고요. 이때 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 값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이 s 플러스 1이 0으로 만드는 우리의 이 s 값은 마이너스 1이죠.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분의 여기는 마이너스 대입하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 되기 때문에 분모는 1, 분자도 1이기 때문에 a는 1이란 값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b를 해볼게요. 이게 계속 규칙입니다. 이렇게 예제를 들어서 일부러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 여러분은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돼요. b 같은 경우 이 s 플러스 2가 없도록 이렇게 기존 식에서 s 플러스 2를 제외하고 이 식을 뽑아냅니다. 그러면 b는 s 플러스 1 분의 2 s 플러스 3에서 역시 s에 어떠한 값을 대입해야 되는데 이 b가 있는 이 분모 있죠? 이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s를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 분의 여기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 되기 때문에 분모는 마이너스 1, 분자는 우리가 역시 마이너스 1인 것을 알 수 있고 둘 다 마이너스니까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여기는 1, 역시 똑같이 A와 B가 둘 다 1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친구를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돼요.
S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S 플러스 2분의 1이 돼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친구를 0 라플라스 변환하는 것은 사실상 이 1번 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떤 거냐면 이거 있죠? 라플라스 변환 공식을 이용하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공식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공식인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그럼 우리가 2에 마이너스 AT 이러한 꼴은 우리가 어떻게 되죠? S 플러스 A분의 1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다 플러스죠? 그럼 이 해당 꼴을 적용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맞죠? 즉, 우리가 S, 지금 다시 지워보면 지금 S 플러스 1분의 1 있죠? 하나씩 차례대로 하면 됩니다. S 플러스 1분의 1은 A가 1인 경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친구는 어디서 온 거냐면 2에 마이너스 1 곱하기 T에서 온 겁니다. 즉, 2의 마이너스 T승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뭐가요? 이 친구가. 이 친구를 0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FT는 2의 마이너스 T 제곱이 되고요. 우선 이 친구도 볼게요. S 플러스 2분의 1은 S 플러스 2분의 1. 어디에서 온 거냐? 자, 이 부분 좀 공간을 여기서 볼게요. S 플러스 2분의 1. 이게 되게 하는 원래식이 무엇이었을까? 지금 A가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 2가 대입되면 됩니다. 그러면 2에 다른 색깔로 작성하면 2에 마이너스 2t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친구도 0 라플라스를 하게 되면 이 친구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t 승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3번의 정답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이거 한번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근데 계속 하시다 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마지막 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우리가 어떠한 것이냐면 이 마지막 예제예요.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삼각함수로 표현하는 이 식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자, 이 친구 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5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완전 제곱식 꼴로 만들려면 이러한 규칙이 있어요. 자, 하나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S제곱 플러스 4S가 있을 때 뒤에 상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이렇게 어떠한 완전 제곱꼴로 만들고 싶다. 즉 이렇게 제곱꼴로 만들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면 이 S 앞에 있는 이 개수 있죠? 이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하면 항상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이것의 절반의 4의 절반은 2죠. 2의 제곱이 상수라면 즉 여기에 4가 있으면 이 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4는 항상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것의 반만큼 즉 S 플러스 2의 제곱으로 이렇게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정리해 보시면 돼요. S 플러스 2는 이의 제곱은 이렇게 곱하는 것이고 이것을 이렇게 전개해 봤더니 S제곱 이렇게 하면 2S 그리고 이렇게 하면 플러스 2S 그리고 이렇게 하면 마지막으로 플러스 4가 되고요. 이거 정리하게 되면 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4가 됩니다. 즉 이러한 꼴과 이것은 등식이 성립한다. 즉 같은 말이고 우리가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내려면 이 4S의 절반의 제곱을 하자. 즉 4의 절반은 2의 제곱은 4가 되기 때문에 상수가 이것의 절반의 제곱이 되면 항상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이 꼴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4S로 연습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일부러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이 친구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우선 뒷일은 생각 안 하고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즉 S제곱 플러스 4S 이 친구의 절반의 제곱을 했을 때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4가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일단 뒷일 생각 안 하고 여기까지 작성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꼬리를 맞춰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기존 식과 같아지려면 S제곱 그대로 있고 4S 그대로 있고 여기는 5죠. 그래서 이것과 같아지려면 여기서 1을 더 더해줘야 여기도 5, 여기도 5가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분자는 그대로 3을 대입해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이제 지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친구는 S 플러스 2의 제곱이 된다고 했어요. 이것을 아까 해봤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지금 1 같은 경우는 플러스 1인데 1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1의 제곱은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치고 3 같은 경우도 분자에 1을 남기고 따로 3을 곱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삼각함수에서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을 공식을 한번 다 전개를 해볼게요. 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제가 사인은 소프트웨어를 떠올리자고 했어요. SW. 저 여기에 W 같은 오메가를 대입합니다. 그리고 코사인 같은 경우는 라플라스 변환하면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여기에 코스모스를 하자고 했어요. 코스모스. 그래서 여기에 S가 올라가더라. 근데 지금 형태를 보시면요. 지금 뭐예요, 여러분? 이것과 이게 똑같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오메가가 같다. 그래서 여기는 오메가의 제곱인 거예요. 1의 제곱은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오메가가 그대로 1이 올라가서 1인 거죠. 즉 이거인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사인 오메가 t. 이거 적용하는 거 보이시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사인 오메가 t를 아직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같은 경우는 원래 따로 빼기 때문에 별다른 우리가 방해가 안 되는데 지금 보시면 S제곱 플러스 이렇게 보겠습니다. S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1의 꼴인 건 알겠어요. 그쵸? 만약에 이거라면 이거에 적용이 돼서 바로 우리가 사인 오메가 t니까 1t, 즉 t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게 아니잖아요. 그쵸?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앞에 상수가 곱해지면 3이 곱해졌을 때 이렇게 앞에 3이 곱해지는 것 말고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S 대신에 우리가 S 플러스 2가 대입됐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어떠한 지수함수 형태가 곱해진 것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해보면 우선 3 그리고 사인 오메가 t, 즉 1 곱하기 t인 것까지는 해봤는데 여기에 지수함수가 곱해지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S 플러스 2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 어떠한 지수함수가 곱해졌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마이너스 2t 아닌가요, 여러분? 마이너스 2여야 여기 S 플러스 2가 대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검토한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라플라스 변환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지수함수 꼴이 곱해져 있을 때는 이 부분 무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무시하고 이 3 사인 1t, 즉 3 사인 t에 대해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3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으로 그대로 빼면 되고 사인 1t라고 할게요. 1t 친구는 이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S제곱 더하기 오메가가 1이기 때문에 1의 제곱 분의 그리고 1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이 복소추의 정리 이 부분을 이제 적용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S 대신에 S 마이너스니까 여기 플러스 2를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대입을 해봤더니 어떻게 나온다? 3 그대로 곱해주시고 여기 S제곱에 S 플러스 2를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S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1이 나와요. 이게 여러분 뭐죠? 여기까지가? 지금 이것과 비교해 주실래요? 3 그리고 S 플러스 2의 제곱, S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에 정답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이 이거라는 거죠. 이 마지막 문제는 좀 어려운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많이 반복하다 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답을 작성해보면 3 사인 t 그리고 3 사인 t 그리고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t 승이 된 꼴이다. 그래서 여기 한번 정리해보면 이러한 꼴이 있을 때는 항상 이 앞에 것을 기준으로 라플라스 변환을 한 다음에 나중에 S 플러스 2를 대입해주면 되는 거예요. 상수는 앞으로 빼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4번까지 개념 확인 모든 문제를 풀이를 마쳤습니다. 그럼 오늘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잘 복습해 주시고 완강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